떠나는 순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마지막 존엄. 제1장 새벽 5시 이정민의 집 안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숨소리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아버지 이창수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누워 계셨지만 그 호흡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 박순자 씨가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서야 박순자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거실로 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정민은 새벽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즉시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정민은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동공 반응도 없었습니다. 체온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의 마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의학 지식도 전문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정민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집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이 가족을 찾아온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용히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정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 손이었습니다. 내일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지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정민도 몰랐습니다. 의사였지만 죽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막막했습니다. 죽음을 진단하는 것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2장 사망진단서는 원본 한 부만 발급해드립니다. 병원 직원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부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첫 번째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민은 원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원본은 곤란하고요. 사본을 가져와 주세요. 은행에서는 또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계좌 정리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사본으로 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망진단서 함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최소한 서너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왜 아무도 이런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고 싶은데요. 추가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당 3,000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민은 자책했습니다. 의사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환자의 죽음은 수없이 봤지만 정작 사후 처리 과정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준비된 파일을 들고 와서 차근차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례식장용, 이건 은행용,
이건 보험회사용.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정민처럼 허둥지둥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것도 여러 부 뽑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서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사랑도, 추억도, 가족의 인연도 모두 공식적인 문서로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의 연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다 정리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구나, 정민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3장, 나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예인의 성대한 장례식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조용히 가는 게 최고야. 호들갑 떨지 말고.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평소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조용히 사셨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옷도 수수하게 입으시고 외식도 가끔씩만 하셨습니다. 검소한 게 최고다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핀잔을 주셨습니다. 무슨 죽는 이야기를 밥 먹고 하고 그래요. 아버지는 씩 웃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리미리 생각해둬야지. 갑자기 닥치면 너희들만 고생이야. 그때 정민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이른 얘기예요. 건강하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른 게 어딨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말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례식도 간단하게, 꽃도 많이 필요 없고 조문객도 가족들만 오면 돼.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장하고 산에 뿌려달라고, 무덤 만들어서 너희들 성묘단이라고 고생시키지 말고. 당시에는 아버지가 또 그런 말씀을 하며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말씀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름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정민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더 자세히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둔 것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신 것도 모두 가족을 배려하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씀과 지금의 현실이 대비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류 때문에 병원을 오가고 장례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조용한 이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자고. 성대한 장례식 대신 가족들만의 소박한 추도식으로 하자고.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것 같았습니다. 제4장,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 말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정민은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했던 자신이 정작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는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였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회피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미리 대화를 나눴다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원하시는지, 어떤 장례를 희망하시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지. 아버지는 연명치료를 원하셨을까? 정민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으셨나요? 글쎄,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셨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민은 자신의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 중에는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한 가족들은 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실까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끊임없이 자문하며 고민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길에서 피하는 대화가 오히려 가장 필요한 대화였구나.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정민아,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평범한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어머니의 생각, 바람,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야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제5장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준비된 가족이, 다른 쪽에서는 준비하지 못한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씨 가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0세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차례로 병원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여기다 있어요.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미리 5부를 발급받았습니다. 하나는 장례식장, 하나는 은행, 하나는 보험회사, 나머지는 예비용이에요.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도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고르신 곳이에요. 화장 절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화장하고 추도식은 가족들만 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고인의 뜻에 따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슬프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했습니다. 반면 옆 병실의 박씨 가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하지? 화장할까, 매장할까?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뭐였지?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몇 부나 필요한 거야? 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어 있었지? 은행 계좌는 몇 개나 있을까? 하나하나가 새로운 고민거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 가족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김씨 가족은 이미 추도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박씨 가족은 여전히 행정 절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 없나요?
박씨 가족의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연락처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만 아는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씨 가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 메모해 두신 게 여기 있어요. 큰딸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각종 계좌 정보, 보험 내역,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어요. 할머니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민은 이 두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준비된 가족들은 고인을 기리고 추억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가족들은 행정 처리에 치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준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이 좀 더 품위 있게 슬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제6장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한 달 후 정민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대학생인 딸까지.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슨 무서운 이야기 하려는 거야? 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또 그런 얘기하려고? 정민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5분 체크리스트라고 만들어봤어요. 매달 한 번씩 5분만 시간 내서 업데이트해 보자고요. 화면에는 간단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응급 연락처였습니다. 서로의 핸드폰 비밀번호, 주치의 연락처, 가까운 병원 정보 같은 것들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주요 서류 위치였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각종 계약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두는 거예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서류들 찾느라 고생했잖아. 세 번째는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매월 나가는 돈들, 들어오는 돈들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궁금했어. 우리 집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는 개인적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연명치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족들이 조금 주저했습니다. 아빠,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딸이 어색해했습니다. 정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거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고. 다섯 번째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한 말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고마웠던 것들, 사랑한다는 말들. 이 항목에서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 많이 못 해줬는데. 첫 번째 체크리스트 작성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서워했던 가족들도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아,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몰랐네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업데이트를 할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약 복용 내역 업데이트했어요. 우리 집 자동이체 하나 더 추가됐어.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부터는 가족들이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체크리스트 언제 할 거야?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새 약 처방받으셨다며? 그것도 추가해야지.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일상과 건강 마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7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민은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할 일이 없었지만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셨던 병상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병실은 이미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복도 끝 빈 의자에 앉아 그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정민은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아버지는 편안하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에 매달리고 있었는지를. 사망진단서, 장례 절차,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시던 그 새벽,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그 시간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민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살아생전에 충분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시간대였습니다. 해질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시며 늘 창가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던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자주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 이제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정민은 울었습니다. 서류 때문에 바빴던 지난 일주일보다 이 순간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행정 절차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민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일방적이었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자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 미안한 것도 그때그때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말자. 진정한 준비는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재팔장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이제 죽음과 이별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고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원래 행사가 된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정민이 카메라를 꺼내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민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의사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있거든요. 딸도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우리 가족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아빠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정민이 다시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준비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평안한 여행의 시작이고, 남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면에는 가족들이 함께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간단한 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 대화들이 쌓여서 진정한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조용한 이별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건 저희가 서로를 아끼며 사는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화면은 가족들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슬픔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이 가져다준 선물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죽음은 막을 수 없지만 준비는 따뜻한 이별을 만듭니다. 정민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드라마가 삶에 대한 창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